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이충만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 우수 논문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멀티터미널 DC 시스템의 주파수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허경 교수님 지도하에 HVDC와 MTDC 그리고 그리드 포밍 컨버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은 PSSE, PSCAD, RTDS와 같은 툴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적인 제어기의 퍼포먼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힐 테스트 또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AC 계통에서의 주파수는 동기발전기의 회전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동기발전기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계통의 전반적인 관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파수 안정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HVDC나 혹은 또 PV와 윈드와 연결된 이 전압형 컨버터의 제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이 주파수 안정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멀티터미널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MTDC 토폴로지를 활용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거리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를 육상계통으로 연결하는 목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독립된 계통을 하나의 DC링크로 묶어서 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이 멀티터미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터미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DC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DC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마스터 슬레이브 전략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 마스터 컨버터가 이 DC 링크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DC 링크의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마스터 컨버터는 전력을 흡수해서 DC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DC 전압이 지정치보다 낮게 되면 오히려 전력을 DC 링크 쪽으로 방출해서 DC 전압을 향상시켜서 제어하게 되는 원리를 보이게 됩니다. 이 전략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이 마스터 컨버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어서 이 DC 전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릴라이빌리티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전략은 볼테이지 마진 전략으로서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전략으로서 기존에 있던 마스터 컨버터가 능력의 리밋에 걸렸을 때 새로운 마스터 컨버터를 지정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볼테이지 드롭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략은 이 멀티터미널 내의 모든 컨버터가 DC 전압 제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C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모든 컨버터들이 DC 쪽으로 전력을 내보내게 되고요. 또 반대로 DC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모든 컨버터들이 전력을 흡수해서 효과적으로 모든 컨버터들이 동시에 제어에 참여하게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고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것은 볼테이지 드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통의 간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컨버터들에게 주파수 조정의 역할들이 부여하게 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 이 관성모사 제어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마치 동기발전기에서 미케니컬 파워와 일렉트리컬 파워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결정되고 또 회전자의 관성에 따라서 그 다이나믹스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HVDC에서도 DC링크 커패시터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출력 파워와 인풋 파워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제어가 되게 되는 이 두 가지 원리의 동치성을 활용해서 마치
컨버터가 관성을 가진 것 마냥 제어하게 되는 원리를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 상단에 DC 전압의 레벨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 전압 레벨이 낮아지면서 이 DC 링크 내부에, 즉 커패시터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주파수 조정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략을 저는 멀티터미널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멀티터미널 시스템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면 마스터 버스만 이 DC 링크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네트워크 3의 주파수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도 이 DC 링크의 에너지가 마스터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계통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볼테이지 드룹을 활용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 DC 링크의 에너지가 방출되어도 이 모든 컨버터로 각각 나눠져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3번 계통으로 그 에너지가 온전하게 전달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컨버터의 이 DC 전압 지령치를 각각 연결된 AC 주파수와 연결 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수식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 컨버터의 DC 전압 지령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계통의 주파수가 감소했을 때 이 3번 계통의 이 전압 지령치는 감소하게 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3번 계통은 지령치가 측정값보다 낮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VSC1과 2는 주파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압 지령치가 일정하게 되고요. 전압 지령치가 일정하게 되지만 이미 3번 컨버터에서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측정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 VSC1과 2는 이 DC 링크 쪽으로 오히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DC 링크 에너지가 주파수가 감소한 계통 3번 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되게 되는 원리이고요. 이 시스템은 이 볼테이지 드룹의 전략의 특징과 같이 높은 안정도를 보이게 되고, 또한 주파수가 감소한 계통 쪽으로 별도의 통신 없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PSCAD로 가상의 제주도 멀티터미널 계통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계통에 100MW급의 발전기가 탈락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비교해서 제 알고리즘의 효과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 좌측은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전략을 적용되지 않을 때이고, 우측의 파란색은 기존의 HVDC가 하는 주파수 드룹을 적용했을 때이고, 빨간색은 제가 소개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검은색과 파란색을 보시면 발전기가 탈락하고 주파수가 감소해도 이 전압의 레벨이 일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이 전압의 레벨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감소하게 된 전압에 따라서 이 DC 링크 커패시터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제주도 쪽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제주도 쪽으로 가장 많은 전력과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주파수 응답을 보시면 이 빨간색 일대가 가장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커패시터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멀티터미널 계통 내에서도 AC 계통의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논문은 오늘의 발표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논문이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논문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또 친절하고 또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